안녕하세요. 오늘 한글날인데 예. 한글 너무나 우수한 글자라는 예. 거는 이제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예. 한글은 어떤 글자입니까? 1446년에 반포한 그 훈민정음이 우리 문자 역사를 바꿨죠. 그렇죠. 그 전에는 한자 전용 시대였습니다. 예. 그런데 어문일치가 안 돼요. 네. 우리가 말하는 걸 한자로 그대로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므로써 비로소 한국어가 정상화된 거죠. 그래서 한자, 한글 혼용 시대를 열었어요. 그러나 한자세가 워낙 강하니까 네. 이 한글은 그냥 여성들이 쓰는 어문으로 그렇죠. 전락을 네. 해가지고 네. 있다가 네. 개화기 때 비로소 한글 전용 신문이 등장하면서 최근 한 60년 동안은 한글이 공용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혼용 시대가 한 100년, 네. 한자 한글 혼용 시대가 100년쯤 오다가 네. 1996년부터는 말이죠. 예. 신문에서 거의 한글 전용으로 가는 바람에 한자가 거의 지금은 없어졌죠. 한자 말살 한글 전용 시대로 가고 있어요. 한글 전용도 문제고 한자 전용도 문제입니다. 네. 혼용이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글 전용과 한자 말살에 의한 한국어의 위기를 다시 회복하려면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그 뜻을 되살려 가지고 뜻이 뭡니까? 뜻은 뜻이 뭐죠? 한글을 쓰라는 게 뜻 아니죠. 아닙니까? 한글과 한자를 같이 쓰라는 거지. 아, 같이 쓰라는 같이 게 쓰라는 거죠. 세종대왕의 예, 뜻이다. 세종대왕이 지금 환생한다면 네. 매우 화를 낼 겁니다. 아니 내가 한자하고 한글 같이 쓰라고 한글을 만들었는데 예. 한자만 하면은 예. 네. 한국어가 파괴된다. 네. 우리말이 죽는다. 네. 우리말을 살리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는데 한글을 가지고 한자를 대체하라고는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중대한 이 우리나라의 말에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한자는 언어가 아닙니다. 한자는 국어가 아닙니다. 한자는 국어를 표기하는 한자와 더불어 2대 문자죠. 문자. 예. 문자와 이 언어를 구별하지 못해요. 예. 심지어 한글 사전이라고 나옵니다. 한글 번역이라고 나와요. 그거 잘못됐습니다. 한국어 사전, 국어 사전이 맞죠. 예.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는 한자가 외국어라고 생각을 해요. 한자는 외국어가 아니죠. 한자는 우리 민족이 써온 우리의 국자입니다. 한국어를 표기하는 국자예요. 아니, 한자는 중국에서 왔잖아요. 영어를 표기하는 게 알파벳이죠, 그죠? 예. 네. 그러나 영국 사람들이 알파벳을 외국 문자로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문자는 중국에서 온 게 맞죠. 예, 중국에서 문자는 중국에서 문자는 왔지만 중국어 와서도 우리말을 표현하는 우리의 글자로 만들어버렸죠. 한국어에 지금 한 70% 정도가 사실상 한자어죠. 한자죠. 한자어고. 그러니까 한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자어고 그것은 한자로 표기해야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네. 예컨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조기 축구회다 했을 때 조기가 뭐냐? 아침 조자냐? 예. 아침은 아니면은 아침 일은 조자냐?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그렇죠. 축구회 조기인데 아닙니까? 아침 조자 쓰고? 아침 조자 조기가 맞는데 예. 일을 조자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조기로 한글로 쓰면은 모르죠. 그다음에 중대한 문제가 요새 아이들한테 상온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뭐요? 상온.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고온이라고 평상시 대답하는 온도. 사람 많아요. 상온을. 고온이라고 대답하는 상온은 뭡니까? 평상시의 이 예. 온도가 상온 일상상자를 쓰는 평상상자에. 거죠. 예.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 학생들한테 음식물을 상온에 보관하라고 하면은 고온에 보관할 거 아닙니까? 상온에 그러면은 보관하시오. 네. 물건이 썩을 거 아닙니까? 예. 경제적 손실이 그리고 우리 잇따르겠네요. 이게 우리 또 70%의 한자어는 동음 이의어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전기라고 한글로 써놓으면 말이죠. 예. 한자로 보면 한 70개의 같은 뜻이 그렇죠. 나옵니다. 네. 70개의 같은 뜻이 나와요. 그러면 한전에서 만들어내는 전기도 있고 예. 전기 후기할 때도 그렇죠. 있고 말이죠. 바이오그래피로서의 전기도 있고 그러니까 한자로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 위기를 너무나 잘 아는 이 부모님들이 유치원 때부터 어린아이들한테 한자 교육 좀 시키는 것 한자 교육 같은데? 열심히 시킵니다. 예. 네. 그런데 학교에서는 시키지 않아요. 네. 제대로 시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공교육이 담당해야 될 걸 한자가 사교육이 너무 하고 있어요. 어렵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한자에 대한 가장 큰 오해죠. 오죽하면 중국 사람들도 그 한자를 뭐 그 줄여갖고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가장 큰 횟수가 많고 가장 큰 어려우니까. 오해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가 한자입니다.
한자죠. 제가 예를 하나 그건 또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아니 궤변- 외국인들도 궤- 한국말 궤변 배우기가 같은데? 한국 조금 때문에 예를 너무 들어보겠습니다. 힘들다고 그러는데.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한 20년 동안 해도 미국 사람하고 제대로 이야기를 못해요. 네. 한자는 서당 1년, 2년 배우는 걸로 해가지고 평생을 갑니다. 그리고 3,000개의 단어만 알면은 네. 예. 서로 조합을 해가지고 아. 60만 개의 단어를 자동적으로 합니다. 3,000자의 한자만 알면은 네. 그 서로 조합하면 단어가 60만 개가 나와요. 그렇겠죠. 저절로 알아요. 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배우고 가장 그 의미 전달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축약해서 설명하는 이 경제성, 정확성, 신속성은 한자가 세계에서 최고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세계는 네. 결국은 한자와 영어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행히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표현 문자로서의 한글, 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표의 문자로서의 한자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언어 구조를 가진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이에요. 아, 일본. 일본은 한자를 많이 쓰죠.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언어를 같이 써야 그 높낮이가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 아주 한글을 풍성해집니다. 언어가. 한글과 우리의 그 언어를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번역을 한자를 써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반드시 한자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한자와 한글을 혼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혼용해야 같이 써야 되죠. 우리 순 우리말도 좋다는 분들도 많은데 순 순 우리말 우리말은 쓰기 있죠. 운동도 순 많은데 우리말은 그건 어떤 안 겁니까? 될까요? 순 우리말은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좋다, 나쁘다, 눈, 비, 바람, 사람, 몸 예. 이런 것은 한글로만 써야죠. 한자로 쓸 수가 없어요. 네. 그것은 전체 언어의 30%입니다. 70% 민주주의, 기준, 출판, 민족, 네. 국가 이거 전부 다 한자 아닙니까? 개념적 표현은 한자라는 일본에서 말씀이신 만들어내서 우리한테 들어온 한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써야 되고 네. 우리가 언어를 이야기할 때 너무 순수성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말만 쓰겠다고 하면은 언어 생활이 불가능하죠. 70% 한자를 떼놔야 되니까. 어쩔 때는 영어가 그러니까 더 모든 정확할 언어는 때도 있죠. 예.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 종합돼야 돼요. 네. 융합돼야 됩니다. 우리 이 구호 사진을 딱 펴면은 네. 여기에는 세 나라가 만든 말이 종합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네. 단어, 네. 순수한 우리 우리말. 토착어, 그다음에 일본에서 만든 한자어, 그렇죠. 그것도 일본에서 있죠. 명치유신을 할 때 그렇죠. 그거 근대 있어요. 문물을 많이 한자로 만들었습니다. 네. 자본주의, 민족, 민주주의, 네. 거의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죠. 네. 북한에서. 예. 그래서 조선만 빼면은 전부 일본 사람이 만든 한자입니다. 조선민주주의 네. 이거 일본 사람이 만들었어요. 인민 일본에서 만들었습니다. 공화국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예. 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은 아니에요. 네. 대한민국은 일본에서 만든 한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보면은 뭐 라틴어도 있고 특히 그렇죠. 프랑스어가 거의 많이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좋은 어휘력을 가지려면은 여러 나라에서 쓰던 말을 받아 써가지고 네. 외래어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해가지고 이 말이 다양해야 돼요. 풍성해야 된다. 그런데 이걸 한글 전용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언어가 어떻게 되냐면 사막화돼 버려요. 사막처럼. 그건 무슨 사막처럼 되면서 쉽게 말하면 70%의 한자어를 한글로 쓰면은 암호 내지 소리로 변한다 이거죠. 예, 근데 요새 이 버스 옆에 결혼 아마 중매 회사 같던데 가연이라고 써놨어요. 네. 네. 가연 무슨 뜻입니까? 읽을 수는 있어요. 네. 뜻은 몰라요. 그럼 그건 단어가 아닙니다. 소리입니다. 아마 아름다울 가짜에 아름다울 가짜 인년 인년자를 연자라고 쓰겠죠. 추정이 됩니다. 네. 또 음식점 이름에 강남에 우미가라고 있더라고요. 네. 예. 우미가 소우가 읽을 수 네. 있어요. 네. 아니 읽을 수 있다고 그게 언어입니까? 뜻이 있어야죠. 예. 아마 제 짐작으로는 소우자든지 우수하다 할 때 우자든지 예. 만미자, 집가자. 네. 또 오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한자를 안 쓰므로서 그리고 지명, 인명, 예. 특히 우리나라에 비극적인 문자 생활이 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한자 이름을 알려면은 일본 신문을 봐야 돼요. 또 박지성 씨, 박지성 씨 한자 이름 뭡니까? 한국 사람. 축구 선수.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유명한 축구 스타의
본명을 모르잖아요. 발음 꼭 보호만 한자 이름을 알 발음 필요가 보호만 있어요? 알잖아요. 아니, 한자 이름을 알 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한자 이름을 알면은 좋죠. 박지성 씨 지자는 지혜로울 지자입니다. 어. 성은 별성자예요. 예. 지혜로울 스타, 와이즈 스타. 박지성 씨 이해가 플레이하고 잘 되긴 맞잖아요. 하네요. 네. 아, 굳이 그런 거 알 필요가 꼭 굳이 알아야죠. 굳이 알아야 왜냐하면 됩니까? 지은 사람이 부모님이 뜻을 담아서 한자로 지었고 이게 본명이에요. 우리 김미선 앵커는 아름다운 밑자에 그럼 뭘 쓰나요? 당연히 착할선이요. 착할- 제 이름 좀 착할선이죠. 촌스럽습니다. 얼마나 아,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촌스러운 네. 아니 결국 닮아갑니다. 닮아가니까 저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기쁘리자에 박갈준이에요. 그러니까 농부예요, 저는. 그래서 기쁘게 봤을 때. 이 한자가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은 이 사람은 어휘력만큼만 발전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행동하고. 예. 예. 어휘력만큼만 성공한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한자 전용으로 가면 한국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어휘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휘력이 치매까지 약해진다는 온다고 말은 그러시던데. 기억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네. 예. 기억력이 약해지면은 끝으로 가면 치매로 치매. 가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집단적으로 한국에 위기가 일어났어요. 네. 이렇게 되면 교양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인문학적인 역사, 철학, 문학은 한글 네. 전용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교양이 부족해지면은 거기서는 국가 엘리트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글이 참 효율적이고 배우기 쉽고 좋은 문자인 건 분명한데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한계가 있죠. 우리나라 말로서는 한글 전용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한자하고 같이 써야 된다는 걸 제가 한자 전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글 전용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조 대표께서 하는 말을 들으면 막 흥분하실 것 같아요. 한글 사대주의다. 전용은 파탄이 이럴 났다는 것 걸 같아요.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글 전용의 파탄. 예. 신문만 그러니까 봐도 지금 한글 나타나죠. 전용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름은 다 한자 이름이에요. 부모님이 한자로 적어준 겁니다. 예. 그것은 한자로 적어야 돼요. 아니 뭐 순수 한글 이름도 좀 있죠. 있긴. 한글 학회 있지 않습니까? 학회가 한글입니까? 한자죠. 네. 한글 학회 할 때 학회. 한글 모임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제가 한자 전용이 안 되는 것처럼 네. 한글 전용은 안 됩니다. 이것은 한국어를 인정해야 파괴해요. 된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의 근원은 1996년 무렵에 고유 명사까지도 한글로 쓰기 시작한 우리 신문에 있습니다. 신문이 고쳐야 돼요. 조중동이 잘못을 했다. 모든 신문이 그때부터 한글 전용으로 갔어요. 제일 처음에는 관로 안에 바로 안에 이제 한자를 넣다가 네. 점점 편해지는 쪽으로 갔습니다. 드디어 2004년쯤 되니까 관로 안에서도 한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박근혜하고는 관로 안에 한자 안 넣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베 해놓고는 관로 안에 한자로 넣어줍니다. 예. 시진핑 하면서 관로 안에 한자로 습건평이라고 적어요. 네. 왜 한국 사람한테만 이렇게 푸대접을 합니까? 이게 사대주의 아닙니까? 이게 무슨 사대주의예요? 왜 자기 나라 대통령 본명은 안 적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오바마 대통령한테는 영어로 스펠링을 잘 써주고 예.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한글에 대한 모든 그 출발점은 한글만이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고 한자는 외국 문자라고 생각하는 글쎄. 이게 국어 기본법이 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어 기본법이 위헌이다, 헌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걸어놨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우리나라 헌법이 한글 전용으로 쓰여져 있습니까? 헌법 원본이 예. 우리나라 헌법 원본은 한글과 한자가 같이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어렵죠. 정말 그렇습니다. 뭐 한자 많이 있죠. 또 예. 한자를 안 쓰면은 우리 민족 문화가 없어집니다. 제일 비극이 경주를 방문한 일본 초등학교 학생은 간판을 보고 이 건물이 뭔지 알지만은 우리나라 대학생은 한자를 못 읽어서 모른다. 민족 문화의 파괴, 전통 문화의 단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글 전용으로 가면은 한국인들은 한 30년, 40년 지나면 동양 문화권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그럼 될 이제 것이다.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생각합니다. 영어도 배우랴 한자도 배우랴 이거 어떻게 하죠? 제일 중요한 것이 한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네. 한글 한자인데 한자를 가르치면은 이미 저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한자를 가르치면 뇌 기능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머리가 좋아진다. 그다음에 문자를 언어를 배우는 회로가 넓어진답니다. 뭐 그렇겠죠. 7살 이전에 한자를 가르치는 게 그다음에 영어를 가르치면 더 흡수가 빠르대요. 네. 그러니까 7살 이전에 한자를 가르치면은 평생을 간다는 겁니다. 그 정주영 선생의
친구분 되셨던 문인구 변호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네. 정주영 선생은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분이에요. 네. 그래 절대로 이분이 무식한 분이 아니었어요. 네. 위대한 CEO였다. 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서당에서 배운 실력. 아. 서당에서 배운 한문 실력을 기초로 해가지고 네. 그분이 문물을 흡수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세 이전에 한자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교육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 대표님 말을 듣고 있으면은 다 사실인 것 같아가지고 네. 천자문 빨리 아이고, 배우겠습니다. 막- 공부하겠습니다. 모든 걸 믿게 돼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보람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